여수여중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습 잘들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역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집중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면서 선생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류의 진화 과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가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1차시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가 역사라는 학문에 이 역사라는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누구라 그랬나요? 네, 맞아요. 바로 선생님과 같은 또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 사람이 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라는 학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배워볼 건데 그 역사의 주인공인 인류,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조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인류가 진화 과정을 거쳐서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인류는 돌멩이, 돌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었고요. 이어서 나온 시대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석기를 사용을 하였다라는 신석기 시대를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언제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창조론과 그리고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날까요? 역사는 사람이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도 뭐 수학이나 과학의 법칙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인류의 출현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일종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우리 교과서는 이 두 번째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류가 진화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각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가지 종류의 인류가 나오는데 자, 순서대로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두 번째 호모 에릭투스, 세 번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 번째 호모 사피엔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를 펴주시고 같이 옆에다 놓고 같이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인류의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인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이름이 굉장히 길은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선생님은 앞으로 줄여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직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약 250만 년 전에 호모 에릭투스라는 인류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릭투스로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방금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제 막 원숭이 태를 조금 더 이제 벗어낸 것만 같고, 뭔가 허리도 더 펴진 것 같고, 뭔가 곧게 선 느낌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직립보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립보행. 여러분, 교과서 밑에 호모 에릭투스 밑에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직립보행. 이렇게 호모 에릭투스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구를 사용을 하고,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불을 사용을 하죠. 이제 인류는 불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인구도 더욱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기도 시작을 하였다. 바로 이 시기가 호모 에릭투스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또 다른 모델의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기니까 선생님과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름이 이것도 되게 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줄여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 위에 꽃을 뿌리고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 안에 매장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이제 네안데르탈린에 와서부터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세계가 있다. 이것을 사후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저 멀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까지 크게 보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호모 사피엔스들이 어떻게 문화를 형성을 해서 살아가는지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호모 사피엔스들이 이제 어떻게 문화를 형성을 해 나가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고 약 70만 년 전에, 70만 년 전에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겠죠? 70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살았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 자기 주변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큰 건물이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마 뭔지는 몰라도 그냥 가장 흔히 자기 발에 치이고 가장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게 아마 큰 돌이나 돌멩이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들은 이러한 돌멩이들을 가지고 놀다가 점점 이제 자신의 용도에 맞게 이 돌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큰 돌을 깨트려서 이제 자신의 손에 맞는, 자신의 용도에 맞는 돌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돌을 떼어낸다고 했었잖아요. 떼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집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쉬고 어디서 잠을 잘까요? 딱히 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 산속에 큰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뭐 큰 바위 밑에 그늘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누워서 잠도 자고 쉬고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막집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막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막 지은 집, 그냥 대충 강가나 이런 큰 바위 밑에 지푸라기 몇 개만 얹어놓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막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막집은 우리가 크게 뭐 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는 것을 우리는 채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무리를 지어 큰 동물을 공격하는 사냥을 통해 식량을 마련하기도 하였고요. 동굴의 벽에 그림을 그리며 사냥감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탐구활동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에서 제시된 그림은 프랑스 라스코 지방에 있었던 동굴에서 이 벽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들이 그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왜 동굴 안에 벽화를 그렸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사냥감을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때 당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풍성한 사냥감을 기원하는 일종의 주술행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는 문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요즘 마찬가지로 나 피자 먹고 싶다,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어디다가 자기의 이러한 의견을 피력을 하나요? 보통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SNS에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는 하지만 SNS도 없고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것이죠. 말, 사슴, 소, 뿔이 달려있으니까 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말, 사슴, 소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고 싶다, 사냥을 많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그려놓은 이유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구석기인이 동굴의 깊숙한 안쪽 벽에 소, 말, 사슴, 멧돼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사냥감이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일종의 주술행위의 흔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8페이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었잖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맞아요. 없어요. 선생님 미리 답을 말을 해주면 문자는 신석기 시대 후반, 정확하게는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는 문자 자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썼던 도구 또는 방금 봤던 이런 벽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 상상력을 이용을 해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는 채집 활동을 주로 했을 것이고요. 무리를 지어서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경제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뗀석기들, 돌을 이용을 해서 가죽을 가공을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이 여기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돌을 깨트리고 있어요. 돌과 돌을 이용해서 돌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깨트리고 점점 내 손에 맞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돌을 우리는 뗀석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을 하였다 라고 우리가 앞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뭘 만들기도 하였다? 동굴벽화를 만들기도 하였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동굴벽화, 니은에 들어갈 말은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습 주제인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엄청 흘러 약 1만 년쯤 이제 우리 지구의 빙하기가 끝나게 돼요. 빙하기가 끝나게 되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이 지구에 예전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큰 짐승들, 맘모스로 대표되는 큰 짐승들이 있었는데 이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고 날렵한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작고 날렵한 동물들을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트린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깨트리지 않고 돌과 돌을 갑니다, 여러분. 돌을 갈아요. 돌을 갈다 보면은 돌을 그냥 깨트린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뾰족한 돌멩이가 만들어지겠죠? 방금 선생님이 돌을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간석기, 돌을 갈았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석기라는 도구를 이용한 시기를 우리 역사에서는 신석기 시대, 새로운 신자, 새로운 석기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농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에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 열매를 따먹거나 채집하거나 뭐 사냥을 하는 것이 뭐 먹는 것의 경제활동의 뭐 전부였는데 이제는 농사까지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더 많아졌겠죠? 또한 농사뿐만 아니라 뭐 개, 돼지, 염소 등을 이제 집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집에서 길러서 이제 먹을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신석기 시대에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엄청 많아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더욱더 뭐 수명도 길어지고 인구수도 더욱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뭐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서 안 돌아다녀도 돼요. 다시 말해 집을 짓고 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집을 짓고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에요. 웅집. 웅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먹을 게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남는 것들을 저장할 어떤 하나의 용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치킨 먹다가 남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락앤락 통이나 뭐 이런 거 있다 집어넣어놓고 냉장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나중에 꺼내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뭐 냉장고나 뭐 락앤락 통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빚어서 곡식을 저장할 용기를 만들어내니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해안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밑부분이 뾰족하고 겉무늬가 빗살무늬로 표현되어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유명합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태양, 물, 뭐 바위 이런 자연물이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원시신앙이 기초적인 원시신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이러한 신석기 시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인구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그 전의 시대에 비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 역사에서는 이것을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석기 시대 때 이러한 농경과 목축으로 인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인구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니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석기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상상도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한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2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자, 이러한 집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웅집이라고 합니다. 웅집. 웅집에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자, 뭘 제작을 합니까, 여러분? 이 남는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이 많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장할 하나의 용기가 필요를 해요. 도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을 하기도 했고요. 자, 목축을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뭘 제작합니까? 이제 돌을 깨트리지 않고 돌을 갈판에 갈아서 더욱더 정교한 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갈았다고 해서 자, 간석기, 디귿에 들어갈 말은 간석기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간단하게나마 아직 뭐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들어갈 말은 농사 또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역은 움집, 리을은 토기, 뭐 지긋은 간섭기, 리을은 농경.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구석기 시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보자. 자, 이제 여러분 너무 글이 긴데 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화면에서 선생님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신석기 혁명 이런 말을 쓴다 그랬는데 자,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는 자,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렇죠. 자, 농경과 목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까 음식 보여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을 저장을 하기 위한 뭐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웠던 학습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학습 주제로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단계로 쪼개서 배워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인류는 원숭이같이 생긴 인류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을 하였고요. 최초의 인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인류는 자, 호모 에릭투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에릭투스의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호모 에릭투스는 자,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불을 들고 있었죠. 간단한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불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호모 에릭투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빈칸이네요. 자, 세 번째 들어갈 인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네안데르탈린이 되겠죠. 약 40만 년 전에 등장을 하였고요. 이 네안데르탈린의 특징은 그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뭐 꽃을 뿌려주고 이 시신을 곱게 어떻게 하죠? 닦아주고 매장을 하는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 풍습이 나타났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출현을 하여서 인류의 진화 과정은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쪼개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모습은 어떻나요, 여러분? 자, 뭘 사용했죠? 간단한 나무 막대. 그 다음에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돌멩이라고 했어요, 돌멩이. 돌이 너무 크잖아. 그러면 자기 용도에 맞게 내가 들 수 있는 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을 깨트립니다. 깨트려서 내 손에 맞는, 딱 내 용도에 맞는 돌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 뭐라 불렀습니까, 여러분? 돌을 깨트린다고 해서 뗀석기. 돌을 깨트려서 떼어낸다. 그래서 이걸 뗀석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열매를 따먹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먹고 살았고요. 생활 형태는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을 찾아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강가의 막집에서 살기도 하였고요. 기타 특징은 동굴 벽이나 큰 바위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뭐 간단한 기초적인 원시 신앙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엄청 흘렀죠. 또 약 1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점점 이 돌을 더 정교하게 갈아서 진짜 더 용도에 맞는 더 작고 날렵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간섭기 이렇게 불렀었고요.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식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남는 식량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토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신석기 시대 때의 경제 상황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 잡이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뭘 시작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없었던 거.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식량 생산이 엄청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6번에 들어갈 만한 뭔가요? 이동생활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웅집을 기억해 주세요. 웅집에 모여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이 형성되고 재산이 이제 재산, 내 것이라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태양이나 물, 산, 바위 이러한 자연물이나 공식물을 막 숭배하는 이런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것은 토테미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도 하고요.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서서히 등장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들이 다 끝났는데요. 어떻게 오늘 역사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랑 잘 학습을 한 것 같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진화 과정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청동기 시대. 이젠 더 이상 인류가 돌을 사용을 하질 않아요. 이젠 청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발명을 해서 더욱더 진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청동기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이랑 역사 재밌게 학습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영상 시청이 끝나면 과제방에서 꼭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제출을 해야지만 출석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과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